해고 통지 메일을 받았습니다. 월마트 디스카운트 카드거든요. 90일이 지나면 이제 엊그저께 받았는데 한 번도 못 써보고 이 월마트 잡이 끝나버립니다. 네, 비가 내린 후에 날씨가 약간 쌀쌀해졌네요. 제 마음도 좀 춥습니다. 4월 3일부로 월마트에서 터미네이트를 당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때문에 잘렸다기보다는요, 그 사고는 따로 이제 뭔가를 조사를 더 해야 되는데, 결국 사고가 나면은 그 세이프티에서 사고 당시를 전후해서 제 셀폰 데이터하고 텍스트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요구하고 그것을 이제 검토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데이터를 갖다가 제가 이제 요구를 해서 두 번이나 브라이전 웹사이트 들어가서 그걸 냈죠. 근데 문제는 그 데이터를 갖다가 그 세이프티에서 믿을 수 없다 그러고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사고가 나서 당시에 사진을 갖다가 5장을 찍어서 세이프티 매니저에게 보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보낸 그 5장을 텍스트로 보냈잖아요. 그게 브라이즌에서 준 기록에는 그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프티 측면에서는 네가 준 이 데이터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뭐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매니플레이트 할 부분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마지막 영상에서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세이프티 매니저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이번 주 월요일 날 세이프티 매니저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세이프티 매니저 이번에는 인사부 HR 매니저도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1차, 2차 자체가 좀 늦어졌고, 그래서 제가 뭐 서로 간에 또 미스언더스투드가 있었고 잘못된 이해가 좀 있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 문제 텍스트로 보낸 그 사진이 안 나오는 거는 이거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고 나이가 뭐 속이는 것도 아니고 그 브라이전에 웹사이트 보면은 RCS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요즘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모든 게 날아가잖아요. 그런 거는 세이브도 되지 않고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없다고 그런 데이터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증명도 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너와 나와 지금 이메일을 교환한 거 있지, 아니면 이메일이 아니고 텍스트를 교환한 거 있지. 지금 너와 나는 이 핸드폰에 남아 있는데 그 브라이전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데이터에 보면 너와 내가 이메일을 텍스트를 보낸 게 없어. 이제 근데 그 양반 입장에서는 다 계속 뭐 그거는 뭐 너의 리스폰시빌리티고 잘 모르겠고, 우리는 그 데이터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를 원한다고만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제가 집에 와서 제 아들하고 이메일을 썼죠. 그래서 하나하나 증거를 다 보이면서 웹사이트에 RCS 데이터나, 그러니까 브라이전 웹사이트에 RCS 데이터는 이렇게 뭐 저장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흔적이 없다, 그런 거까지 다 찍어 가지고 보내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 매니저랑 텍스트한 것이 제가 보낸 텍스트가 있을 거고, 세이프티가 받은 텍스트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저희 폰에는 있지만 브라이전 그 웹사이트 데이터에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메일을 갖다가 7장 정도로 보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게 마지막 날인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걸 이제 완전히 무시하고, 결국은 제가 4월 2일까지, 그러니까 45일간 그 데이터를 갖다가 제공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컬이 이제 터미널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4월 1일 마치고 4월 3일 날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그릇처럼 이제 그 해고 메일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이프티 매니저하고 얘기할 때 한 가지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못 내면
오르면 이렇게 잘리는데,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갖다가 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거는 다시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너의 사고 정도와 그런 걸 데이터 문제, 이게 뭐 이렇게 네가 운전 중에 뭐 셀폰을 사용했거나 텍스트를 해가지고 사고 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걸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사람에서 팀들이 나와서 그걸 이제 회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터미네이터를 할지 계속 일하게 할지 결정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물 건너 가버렸죠. 네, 그래서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그게 좀 석연치 않죠. 아니고 무슨 그게 제가 사고 때문에 뭐 잘렸다는 거는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고 할 수 있는데, 자기들 팔레스에 의해서 이 사고는 자르는 거다 잘릴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잘린 게 데이터, 브라이전에서 그 우리가 그 셀폰 데이터는 뭐 다 냈는데 그건 이상이 없고요, 텍스트 데이터를 낸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텍스트 데이터를 네가 똑바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45일 동안 내가 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것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잘린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해고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사실 이렇게 이제 내가 월마트 일하다가 지금 11년 정도 운전을 하다가 지금 처음 사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래 되면 제 이제 운전 경력에도 완전히 이제 큰 이제 흔적이 남잖아요. 제가 운전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이제 부당 해고가 아닐까 싶어서 변호사 뭐 이렇게 사무실에서 컨택을 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차차차에서 이렇게 해서 어제 해고 메일을 받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부당 해고의 법적인 다툼을 여지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여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인프로일, 그러니까 그 회사 측의 그의 어떤 권한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인종차별이랄지 성차별 뭐 이런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는 회사에서 그냥 뭐 해고하면 해고한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팔레시에 대한 기책사유도 있고 사고도 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를 수 있으니까 아마 뭐 다퉈봐도 법적으로 해도 아무런 뭐 큰 뭐 성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이제 이렇게 건도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접긴 접었는데, 또 제 입장에서는 이거 좀 안타깝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제 영상을 보시는 트럭 지금 하시는 트럭커님들에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트라우마 데이스가 운전을 하긴 싫지만 현실적으로 저도 이제 밥을 먹고 벌어 먹고 살아야 되면 이 일을 계속하는 게 저한테는 맞잖아요. 좀 그래도 익숙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일을 뭐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 기록하고 제가 티켓을 3장이나 받았거든요. 이러면 거의 웬만한 회사는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다 입사 서류 때 그런 거 다 기입하고 체크하잖아요. 거기서 다 리젝이 거부가 다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말을 드리고 싶었냐면, 저는 사고 현장에서 일어나가지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도 없고, 저도 뭐 11년 동안에 거의 무사고인데 처음 나가지고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고 나면은 뭐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걸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일단 경찰 뭐 인발부 된 거고, 사고는 당연히 다 아는 거고, 티켓 3장 받았잖아요. 그 티켓을 제가 뭐 바로 내버렸어요. 돈을 지불해 버렸죠. 근데 문제는 그 티켓을 지불해 가지고 지불해도 한 달 안에는 다시 그걸 어필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어필해 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그 티켓을 갖다가 벌점을 좀 없애든지, 아니면 그 티켓의 기록을 없애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큰 비용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뭐 대략 한 1000불에서 1500불 선? 그 정도면 이제 그런 티켓을 갖다가 이렇게 뭐 없애거나 기록을 없애거나 내지는 경감하거나 뭐 이렇게 낮추거나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런 식의 노력을 갖다가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차후에 이제 회사를 이직하거나 할 때 불이익이 없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뭐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티켓을 받든지 하면은 트럭크로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은 그런 거 갖다가 이제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변호사를 써서라도. 그래야만 뒤에 이제 뒷일을, 후일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비언트를 할 때도 보니까 그 한 달에 뭐 한 2, 3불씩인가 뭐 몇 불씩 나가는 거 있거든요. 티켓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 통해서 하면 또 뭐 싸게 하고, 또 어떤 거는 뭐 기본적으로 공짜로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해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현재 지금 느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을 좀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한 1, 2주 전인가 제이비언트에 혹시나 몰라서 제가 지원을 다시 한번 했더랬어요. 간판에 드라이브로요. 그래서 이제 그 뭐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그 정보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넣을 때, 거기 보면 또 뭐 몇 년 안에, 뭐 3년 안에, 5년 안인가 사고 뭐 티켓 몇 개 받았냐 이런 거 할 때 제가 일단 제로를 했어요. 혹시 제 기록이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사고 기록이랄지 그런 티켓들이 보통 업데이트 되는데, 그런 모터베이클 기록이 업데이트 되는데 한 달에서 뭐 한 길게는 3달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없다 그러고 어플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이비언트 그 리크루트 담당자가 그래 너 지금 당장 내일 주로 받고 뭐 오리엔테이션 참석할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바로바로 물어보더라고요. 또 왜냐하면 제가 또 그 제이비언트에서 일한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걔들이 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약속을 잡자고 이제 진짜로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다른 어떤 그쪽 스텝이 이제 제 모든 정보를 컨펌하면서 다시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질문이 또 나왔어요. 똑같은 질문을요. 그러니까 네가 지난 3년인가 안에 뭐 바이올레이션이라든지 사고 난 적 있냐. 이거 내가 글쎄요, 제가 거짓말을 했으면 될지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아니스트리 뭐 있었는데 지금 뭐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또 그걸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면 되는갑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신랄의 희망을 가졌는데, 그 이제 안대로 다 마친 다음에 이거 내가 이미 티켓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너를 하이할 수 없고 한 1, 2년 있다가 다시 한번 트라이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트럭크로서 혹시나 사고라든지 티켓을 받으시면 차후에 이제 그런 일들을 위해서 또 돈을 좀 써서라도, 아니면 뭐 하나 정도는 괜찮겠죠. 단순한 거.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법적인 걸 세서 좀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트럭크 잡이 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트럭크 잡만큼 일을 많이 하지만 또 이 정도 또 벌 수 있는 그런 몸쓰는 일이라 그럴까요? 그것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제가 이제 인디닷컴이나 뭐 이렇게 잡사이트를 쭉 알아보고 지금 어떤 일을 한번 해볼까 하며 서치를 하고 또 어플라이도 하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몸 쓰는 일을 노가다,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그걸 좀 알아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 펌프, H백, 타이어, 그 다음에 뭐 목수직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트럭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이제 CDL을 따기 위해서 한 3개월, 2, 3개월, 그리고 트레이닝 받는 동안에 좀 미니멈 받고 한 또 2, 3개월, 한 6개월 정도만 투자하면 웬만큼 한 뭐 적어도 한 8만 불 정도를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쪽 다른 세계에는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미니멈 비슷한 거에 시작을 해서, 그래서 특히 H백이나 전기기사나 플럼버는 어느 정도 경력이 돼, 몇 년 경력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자가 되면 그나마 좀 벌긴 버는데, 저게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또 학교도 다녀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지금 당장 뭐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 다음에 목수일도 이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것도 뭐 거의 미니멈 뭐 18불, 10불에서 시간당 시작을 이제 10배를 기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또 일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지도를 통해서 저도 여러 가지 한 몇십 군데 지원했는데 답장도 거의 못 받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다 돼 가는데요. 마음이 좀 이렇게 울적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고 감사드릴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따로 전화도 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유튜브에 인연이 있어서 또 그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또 나름 조금이라도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또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고 하신 분들께, 댓글 달아주시고 하는 분들께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두 분을 좀 이렇게 언급하고 싶은데요. 저기 일리노이에서 그 사장님, 트레킹 컴퍼니를 운영하고 계시는 션킴 선생님이라고요. 그분이 또 많이 또 메일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전화도 통화를 했고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것도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너무 마음을 쓰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유재지에 계시는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인데, 정규서 선생님이라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또 이분이 또 여러가지 주변에 또 유재지에 자기가 아는 지인 중에서 이렇게 그 노가다 쪽에서 뭐 H백이라든지 목수라든지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다르게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물론 뭐 크게 일을 잡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마음 써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내어주시고 또 그런 분들 이렇게 또 그런 노력, 그런 게 해주시니까 제 마음이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네. 하여튼 간에 지금은 참 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든지 또 제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고 좀 마음을 다잡고 다시 견뎌내면서 또 새로운 길을 갖다가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혹시 뭐 일자리라든지 건설적인 제안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